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좀 좋지 않은 재료를 써서 쇠맛이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젊어지는 TV 장혁진입니다. 임플란트 부작용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임플란트 치료 후에 음식물이 껴요, 임플란트 치료 후에 피가 난다, 또 잘 안 씹힌다, 임플란트 치아가 깨졌다 등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임플란트 치료 후에요,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임플란트 치료를 했는데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뭔가 쇠맛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요, 아직까지 치과 의사들도요 명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했어요. 예를 들어 3차 신경통 같은 것들도 의사들이 그 이유, 그 기전은 알지만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또 완벽한 치료 방법을 갖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뼛속에 들어가는 티타늄 부분도요, 금속의 한 가지라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쇠라고 그냥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이 상부 구조물도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임플란트에 뭔가 금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일반 분들도 생각하기 쉽고요. 실제로 과거에는 임플란트 치료 후에 이런 PFM이라는 금속이 들어가는 재료를 사용하셨던 치과 의사 원장님들이 이 부분을 제거하고 내가 이런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환자분이 쇠맛이 난다라고 하시나 해서 이런 지르코니아라는 구조물로 바꾸기도 했었습니다. 컴퓨터가 이렇게 지르코니아라는 것을 깎아서 만듭니다. 근데 이 지르코니아라는 구조물은요, 자기 치아보다 훨씬 더 강도가 나오는 딱딱한 단단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쉽게 깨지거나 망가지지 않고 치아 자체에 이렇게 금속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투명한 감을 줍니다. 그래서 앞니를 만들 때도 훨씬 더 좋은 재료고요. 자기 치아와 같이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아주 각광받는 재료로 지르코니아가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이 위에 올라가는 치아 부분을요, 이렇게 PFM이 아니라 금속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지르코니아 재료로 바꿔도 계속 쇠맛이 난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티타늄으로 만든 부분은요, 실제로 쇠맛이 나지는 않습니다. 스테인리스나 아니면 이런 그 티타늄 부분들에다가 우리가 혀를 대고 맛을 느껴본다고 하더라도요, 그렇게 금속 맛이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그렇게 느끼시니까 느끼신다고 하지 없는 증상을 있다고 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을 느끼시는 본인은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크게 불편하지는 않지만 맛있는 것을 드실 때 약간 입맛을 좀 깨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쇠맛이 난다고 하는 것을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지르코니아 재료로 들어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저희 병원의 그 20년 경험에 비춰봐도요, 이 재료적인 문제 때문에 쇠맛이 나거나 하는 것과는 조금 괴리감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강건조증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연세가 중년 이상 지나시게 되면은요, 실제로 침이 잘 안 나옵니다. 아기들의 타액은요 상당히 맑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아기들 보면 항상 이렇게 구강 주변에 침을 흘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게 그 입 주변을 컨트롤 잘 못해서가 아니라요, 나이가 어릴수록 침 분비가 잘 됩니다. 침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건강하다는 뜻이고, 침이 많이 나오면서 소화 기능도 좋고 우리 구강을 자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 암이 걸리셔서 방사선 치료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침샘이 망가진 분들, 슈엔그렌 신드롬 같이 이렇게 증상,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침이 잘 안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입안이 잘 마릅니다. 그러면 입안이 잘 마르게 되면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입안에 셀프 클린징 되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입안에서 쉽게 냄새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세가 드실수록 자주 치아를 닦아주시고 관리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어린 학생들은 잘 닦지 않아도 음식물 찌꺼기들이 잘 제거가 됩니다. 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 침이 잘 나오지 않는 그 정도가 좀 심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구강건조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검색창에 구강건조증만 찍어보셔도 다양한 증상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우리가 구강건조증이 있으실 때 실제로 입 안에 건조해지면서 이렇게 혀가 갈라지거나 또 입안에 냄새가 난다거나 또 본인이 쇠맛이 난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은
그리고 또 그 구강 건조증이 겹쳐서 오시게 되면 오비일학과 비슷하게 입안에서 쇠맛이 난다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강 건조증인지 아닌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이 단순히 칫솔질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치간 칫솔, 치실, 또 수압세정기, 칫솔질 이렇게 네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해서 써주시게 되면은 치아도 잘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안도 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구강 건조증이 있으실 때는 좀 물을 좀 자주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입안도 깨끗하게 유지가 되면서 입냄새도 좀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좀 좋지 않은 재료를 써서 쇠맛이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에 그런 맛이 느껴지시는 것은 부작용으로 보시는 것은 좀 어렵고요. 다만 재료적인 부분이 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구강 건조증이 아니신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입안이 마르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고 또 수분 섭취를 잘 해주시고 하신다면 이렇게 쇠맛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임플란트 치료 후에 좀 쇠맛이 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 불편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은 병원에서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본인 그 임플란트를 치료하셨던 분과 잘 좀 상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주변에 이 임플란트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또 저희 채널 추천해 주신다면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또 이어지는 내용에도 또 임플란트에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들 설명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또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